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 고유명사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되도록이면 파트 1을 먼저 시청하시고 파트 2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유명사에 대한 관사 적용 원리는 영어의 이름 짓기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유명사의 관사 적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특정 대상에 대해서 1대1로 대응되는 이름을 만드는 방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지금부터 정리할 내용은 한마디로 어떠한 경우에 무관사가 적용되고 반대로 또 어떠한 경우에 정관사 더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원리입니다. 영어의 이름짓기 방식을 설명하기 전에 영어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는 사물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현재 존재하는 모든 명사가 어느 하나의 시점에 한꺼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필요성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씩 추가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들이 발명품입니다. 전화기, 자동차, TV 등의 발명품들은 과학의 발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러한 발명품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이들을 어떻게 부를 것인지 명칭을 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말과 영어가 대처하는 방식은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말은 새로운 대상에 명칭을 부여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이를 창조 방식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아마 이는 우리가 한자어를 명칭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개념의 수만큼이나 명칭이 존재한다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만약 세상에 1000개의 사물이 있다면 1000개의 명칭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전혀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말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응되는 명칭을 새롭게 하나하나씩 만들다가 어느 정도 명사가 축적되자 그때부터는 기존의 단어를 재활용하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재활용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이 주를 이루다가 어느 순간부터 재활용의 방식을 취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재활용의 방식이 새로운 대상에 대한 명칭을 만드는 주된 방식이 된 것입니다. 물론 현재에도 빈도가 낮기는 하지만 대상에 따라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방식도 동시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마우스, 아이언, 페이퍼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들이 처음에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각에 대응되는 명사를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였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 다음과 같이 마우스, 아이언, 페이퍼 3개의 단어풀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원어민들은 새로운 명사를 만드는 작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새로 출현하는 대상에 대한 명칭을 만드는 경우 기존에 있는 3개의 단어들을 재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인 마우스를 왜 마우스라고 하는지는 생김새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존의 생쥐 의미로 사용되던 마우스를 재활용하여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화면에서 예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옷을 다리는 다리미를 만들었습니다. 초창기 다리미의 경우 지금과는 다르게 쇳덩어리에 가까웠습니다. 때문에 철을 의미하는 아이언을 재활용하여 아이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서 예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이 새롭게 등장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신문이 종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되던 종이라는 의미의 페이퍼라는 단어를 재활용하여 뉴스페이퍼 또는 페이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페이퍼는 종이로 만들어진 대상에 재활용되어 논문, 보고서 등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서 예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현재 영어 사전에서는 페이퍼의 의미를 종이, 신문, 논문, 보고서 등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 영어 명사가 다양한 의미를 갖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는 재활용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하면 재활용의 방식 또는 단어의 재활용은 영어 단어, 특히 명사가 왜 다양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어라는 언어를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이 필요하지만 일단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합니다. 다시 이번 영상의 주제인 고유명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사는 1대1로 대응되는 대상에 대한 이름 또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름 또는 명칭을 만드는 데에도 영어는 재활용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 고유명사의 관사 사용 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영어와 우리말은 이름을 만드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말은 이름을 만드는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단어가 같지 않지만 반면에 영어는 이름을 만드는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즉, 우리말의 경우는 백악관, 헌법, 태평양, 대공황 등과 같은 이름 및 명칭들이 평상시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름과 이름이 아닌 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영어의 경우는 The White House, The Constitution, The Pacific Ocean, The Great Depression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평상시 대화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여 이름 및 명칭을 만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어의 이름들은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들과 외형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름과 이름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더 화이트 하우스 경우를 살펴보면 화면의 예문에서처럼 화이트와 하우스 모두 일상 대화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말 백악관은 이 경우가 아니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어가 이름을 만드는 단어와 문장을 만드는 단어가 동일하게 된 원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영어는 근본적으로 재활용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영어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단어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으로
수용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둘째, 우리말에는 한자가 존재하지만 영어에는 한자와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이름은 많은 경우 한자를 사용하여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단어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단어이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에서 혼동의 여지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어는 한자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특정한 대상에 대한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단어가 복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결과가 되어서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대공황과 이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인 The Great Depression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In the Great Depression, actual GDP dropped by 30%. Germany was in a Great Depression. 문장 A에서는 모두 Great Depression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당연히 두 문장에 사용된 Great Depression의 의미는 다르지만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을 따라간다면 그 차이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대공황은 대략 1929년에서 1933년에 걸쳐 하락하고 이후 1939년까지 회복세를 보인 대규모의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대공황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공황이라는 표현은 의사소통에서 사용하지만 대공황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공황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1930년대의 세계적인 대공황이라는 의미 외에 다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공황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해서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단어들과 의미에 있어서 혼동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의 영어 표현인 The Great Depression은 우리말 양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Depression은 의기소침, 침울, 우울, 부진, 저하, 감퇴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Great Depression은 단어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면 큰 의기소침, 거대한 부진 등의 의미로 평상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결국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형태상으로는 동일한 A문장의 대공황을 의미하는 Great Depression과 B문장의 큰 의기소침, 거대한 부진 등의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Great Depression이 혼동되지 않도록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Great Depression을 문장에서 접했을 때 청자 및 독자는 이것이 A에 해당되는지 또는 B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영어는 이러한 문제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관사 더를 재활용하여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국 A에서처럼 대공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정관사 더를 사용하여 B의 Great Depression과 혼동될 여지를 사전에 제거한 것입니다. A와 B는 모두 단어의 의미만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만 정관사 더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의미에 있어서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A의 The Great Depression은 역사적 사건인 대공황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입니다. 그리고 B의 A Great Depression은 부정관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단어 그대로의 의미인 일반적인 경기 침체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1대1로 대응되는 유일한 대상인 대공황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정관사 덜을 적용하여 항상 The Great Depression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첫째, 단어 그대로의 의미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표시하고 더 나아가 둘째, 이름이라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구별의 문제에 대처하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구별의 역할을 하는 장치가 정관사 더입니다. 즉 고유명사에 정관사 더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미적 구별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반복하면 영어라는 언어에서 이러한 구별이 필요한 이유는 영어 이름들은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들과 외형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름을 만들 때 평상시 사용하는 단어들을 그대로 재활용하여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A 문장을 거대한 경기 침체 때 실질 GDP가 30%나 감소했다라고 해석한다면 제대로 된 해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대1로 대응되는 유일한 대상에 대한 이름인 고유명사에 사용된 정관사 더는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형식적인 표지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고유명사에 사용된 정관사 더는 이름 또는 명칭으로 취급해 달라는 표지인 것입니다. 문장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문장에서 더 옐로우 샌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옐로우와 샌드는 흔히 사용하는 쉬운 단어이지만 정관사 더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해석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더 옐로우 샌드는 A처럼 단어 그대로의 의미인 노란 모래라고 해석해서는 정확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B처럼 황사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관사 더는 첫째, 원래 단어의 의미와는 다르다. 둘째, 따라서 단어 그대로의 의미대로 해석하지 말고 1대1로 대응되는 유일한 대상에 대한 이름 또는 명칭으로 봐달라는 표지이기 때문입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설명하면 황사에 대해서 영어 명칭을 정할 때 영어는 기존에 존재하는 옐로우와 샌드라는 단어를 그대로 재활용하여 옐로우 샌드라고 명명하고 나서 이는 원래 단어의 의미와는 다르다. 따라서 단어 그대로 의미대로 해석하지 말고 1대1로 대응되는 유일한 대상에 대한 이름 또는 명칭이라는 의미적 구별의 표지로 정관사 더를 적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고유명사의 정관사 더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미적 구별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유명사에 대한 정관사 더의 적용 원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유명사에 적용 가능한 관사 형태는 무관사와 정관사 더의 두 가지 뿐입니다. 그리고 고유명사는 기본적으로 무관사가 원칙입니다. 동일한 단어에 고유명사의 의미를 포함하여 복수의 의미가 존재하는 경우에 다시 말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재활용한 경우에는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고유명사에는 영어는 정관사 더를 적용함으로써 혼동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를 재활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무관사입니다. 즉
고유명사에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관사 더를 적용하고, 반면에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관사를 적용합니다. 이때 혼동의 가능성의 존재 여부는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의 재활용 여부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미국이라는 동일한 의미인 아메리카와 The United States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 왜 The United States에만 정관사 더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는 미국이라는 의미 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즉, 재활용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의 필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별을 위해 정관사 더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The United States는 기존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재활용했기 때문에 의미적 구별을 위해서 정관사 더를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아메리카를 카페의 이름 등과 같은 상호명으로 재활용하여 사용하려고 한다면 혼동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경우에 아메리카는 이미 미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사용하여 The America라고 해야 합니다. 이때 The America는 원래 의미인 미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대상에 대한 고유명사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라는 상표는 왜 무관사이고 The North Face라는 상표에는 왜 정관사 더가 적용되었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기존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단어를 재활용하여 이름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구별을 위해서 정관사 더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음 예문을 통해서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예문에서 The Equator와 인도네시아는 모두 고유명사입니다. 하지만 The Equator에는 정관사 더를 적용하였고 인도네시아는 무관사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먼저 equator는 같게 하다라는 의미의 equate라는 동사의 명사형으로서 같게 하는 것이라는 단어 본래의 의미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적도를 의미하는 고유명사로 재활용되어 사용되기 위해서는 의미적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달리 표현하면 의미적 구별을 위해서 정관사 더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반대의 경우로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음에 제시되는 고유명사들에 대해서 잠시 화면을 정지하시고 정관사 더의 적용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 추석, 유럽은 무관사가 적용됩니다. 이유는 당연히 다른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는 고유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혼동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구별을 위해서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헤이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그는 네덜란드 수도입니다. 앞에서 도시 이름인 서울은 무관사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처럼 도시 이름인 헤이그는 화면의 예문처럼 항상 정관사 더를 적용하여 더 헤이그로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헤이그의 도시의 이름 외에 원래 다른 의미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헤이그는 원래 사람의 이름입니다. 사람의 이름인 헤이그를 도시의 명칭으로 재활용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원래 의미로서 사람의 이름인 헤이그와의 구별을 위해서 도시의 명칭인 헤이그에 정관사 덜을 첨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고찰을 해야 설명될 수 있는 인명이나 지명 등의 고유 명사들은 관사 적용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려고 한다면 배경 지식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영어를 외국어로 학습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런던 탑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탑을 의미하는 타워와 권위 있는 서적을 의미하는 바이블을 각각 런던 탑과 성경으로 재활용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구별을 위하여 정관사 덜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런던 탑과 성경의 영어 표현은 화면의 예문에서와 같이 각각 The Tower와 The Bible이 됩니다. 한편 고유명사에도 지금까지의 정리가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유명사인 사람의 이름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단어의 재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무관사가 적용됩니다. 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의 예문에서 드링크 워터와 찬스는 모두 인명입니다. 모두 알 수 있듯이 각각 물을 마시다와 기회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사 더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인명은 재활용되었더라도 무관사입니다. 지금까지 고유명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